자, 기대를 여러분들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1번, 지금은 여전히 전 세계가 아직은 긴축 기조입니다. 지금은 긴축 기조예요. 절대로 긴축 기조이기 때문에 긴축 기조 상황에서는 절대로 상승 추세 전환이 빠르게 오는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항상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객 예탁금.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 융자 잔고가 너무 높다. 너무 높다. 근데 고객 예탁금이 줄어드는 부분, 어떤 분이 어젠가 질문 주셨던 분도 계시는데, 현재 지금 금리 인상기잖아요. 그 금리 인상은 당연히 이제 은행들도 우리한테 주는 금리를 더 높게 줘야죠. 물론 이자를 더 많이 올리지만 올리는데, 그래서 아유, 주식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자나 받아 먹어야겠다 이러고 넘어가시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평균 배당률이 나요. 아무리 금리가 올랐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배당 잘 주는 기업들 있죠. 이번에 은행주도 잘 주고 평균적으로 뭐 통신주도 잘 주고 이런 기업들이 배당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여러분들 은행은 더 안전한 집단이지, 이에 따라서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래도 몇 퍼센트씩 이자 나오니까 이런 생각 하지 마요. 주식에 투자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조금은 더 똑똑해질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은행보다는 뭐가 더 안전하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안전하다. 왜? 주식을 매수하는 거는 그 증권사가 지금 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제가 계속 얘기는 하지만, 증권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증권사는 이제 중개 역할만 할 뿐이고, 당연히 예탁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데이터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은행이 쓰러지면 그 돈은 이제 5천만 원 그 예금자 보호법 금액 말고 나머지 금액 다 날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주식을 해놓고 오히려 이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자, 어쨌든 신용융자 잔고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또 예상하지 못하는, 작년 초처럼 푸틴이 미친 짓 해가지고 진짜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이런 거 발생하면 시장 완전 막 박살나 버리잖아요. 그 누구도 예상 못했고 파월 형님도 예상을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욕을 먹고 있는 그런 돌발 이슈가 갑자기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 신용융자 잔고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 실적이죠. 이것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극과 극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사실 제가 되게 많이 드린 적이 있어요. 기업 실적 같은 경우도 잘 나오는 기업들은, 그리고 돈이 많은 기업들은 계속 성장을 해나가고 다른 기업을 인수해 나가면서 클 것이고, 금리 인상이나 이럴 때 오히려 돈 없는 기업들은 오히려 이제 그 사업 자금을 유치를 못 해가지고 디폴트가 되고 정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한 방에 뭔가 상승 추세 전환을 예측하기에는 이 세 가지가 아직은 부담이에요. 아직은 부담이어서 저는 코스피 기준 한 2,500포인트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2,500포인트 이상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필요한데, 문제는 우리나라 증시의 세력이 약하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들 운동 PT 받아보신 분들 다 아시죠? 이제 데드리프트 하려고 들었는데 복만 들어도 힘들어. 막 복만 들어도 막 죽을 것 같아. 막 어깨 메고 막 미쳐버려. 막 다리 후달거리고. 그러니까 뭔가 체력이 약해. 나는 뭔가 막 가고 싶고, 나는 여전히 저평가돼 있어. 난 몸에 좀 근육만 붙으면 진짜 내가 멋진 몸매가 될 거래. 이런 사람인데 봉 하나가 20이나 30kg잖아요. 그거 드는데 후달달 해.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딱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좀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아직까지는 뭐 이럴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설입니다. 저도 이제 이 가능성을 좀 두고 생각하는 건데, 어느 정도는 횡보장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할 것 같다.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진짜 분위기가 어떻게 전환될지 사실은 그 누구도 몰라요. 근데 지금 어쨌든 환율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줄 만한 요인은 되는데, 이게 외국인들은 보면은 약삭 빠른 게, 우리나라 싸니까 지금 매수를 실컷 해놔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라 생각해보십시오. 제가 항상 입장 바꿔서 항상 이제 분석을 해보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외국인이에요. 그러면은 밑에서 내가 실컷 매수는 해놨어. 근데
이걸 갖다 내가 밑에서 매수하면 뭐해? 주가 좀 확 끌어올리고 나서 이제 내가 막 올라갈 때 이제 호구 하나 잡아가지고 호구한테 내 물량 막 넘겨야지 이제 수익 실현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누군가한테 던져 넘겨야지 나도 차익 실현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려면은 당연히 시장 분위기가 확 위로 가야 되고, 그럼 누군가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호구처럼 받아줘야죠. 보통 근데 그런 호구는 보통 그 호구 짓을 누가 많이 하냐면은 개인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최근에 막 이제 시장 안 좋아가지고 이탈을 되게 많이 해서 나갔는데 나중에 이러다가 지수 확 올라오고 나중에 저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개인들 거 기관 거 물량 다 받아주고 개인들은 항상 얻어 터지는 그런 역사가 이번에도 반복될 거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 그러면 개인 투자자나 기관의 어떤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이 친구들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개인 투자자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시장이 위로 확 가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금리 인상기로 들어가니까 20대, 30대 이제 영끌한 분들이 집을 내놓기 시작하고 굉장히 집값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전세값도 떨어지고 월세도 막 난리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집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당연히 이제 주식을 팔아가지고 일단 커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것조차도 예탁금이 떨어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금리가 또 올라가니까 당연히 주식에서 빼가지고 은행 쪽으로 넣어놓고 차라리 은행이자 받자라고 하는 분인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좀 받쳐서 좀 끌어올려 주거나 기관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어쨌든 기관은 개인들의 그 심리가 살아나야 돼요. 재작년에는 우리가 개인 투자들이 막 매수 매도를 많이 해가지고 브로커리지 수익, 그러니까 매수 매도 많이 해서 그 수수료가 많이 나오니까 증권사 직원을 얼마나 보너스 파티, 인센티브 파티 했어요. 근데 그게 작년 들어서 달라졌죠. 우리가 매수 매도를 안 해주니까 증권사는 실적이 엉망진창이고, 뭐 83년생, 84년생 이런 친구들한테도 이제 나가라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어디가 혜택을 받았습니까? 은행. 그죠? 은행이 가만히 있다 혜택을 받았어요. 예탁금 쭉 빠져가지고 이제 은행으로 또 넘어오고 막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은행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인센티브 파티를 22년도에 할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은행 다니시는 분들이나 증권사 다니시는 분들은요, 인센티브 나오면은 나 평소보다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해야지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가지고 계세요. 네, 세상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자, 어쨌든 제가 한 방에 상승 추세의 전환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거고요. 자, 그러면은 한 방에 상승 추세 전환 기대는 일단 하지 말자. 하지만 김선영은 뭐다?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는 상방이다. 상방인데 조금 최근에 올랐다고 좋아하지 말자. 한번 쉬었다 갈 수 있다. 근데 쉰다 하더라도 그게 도망갈 상황이다? 아니다. 그럼 이번에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주식 투자 오래 하실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너무 일반적이고 노멀한 상황이고 버텨야 되는 상황이다. 아시겠죠? 절대 흔들리지 말고, 부안해동하지 말고 묵묵하게 있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